이재명 정권의 규제 시즌2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26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겠다. 스타트라고 6월 30일 날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시즌2 규제의 서마 오픈 행사가 어저께 있었던 거죠. 오늘 7월 1일부터 이제 하반기는 엄청난 규제 폭탄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이 세 곳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 번에 묶이는 이른바 3중 규제입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요. 7월 5일부터 토호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잠기게 되고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고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게 되죠. 작년 2025년도 11호 대책 10월 15일 날 발표했던 강력한 규제 대책인 11호 대책의 확장판입니다. 작년 11호 대책 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이 지정이 되었죠.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오늘 세 곳인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이 포함돼서 총 경기도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특히 대출이 많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LTV가 70%였던 게 이제 40%로 줄어들고, 그리고 최대한도 6억까지 대출이 줄어들게 되죠. 생애 최초는 LTV가 70%로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목적에 주담대는 1주택자가 최대 1억 원만 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에 끼고 살 수 없게 되는데, 뭐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서 보통 80%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올 현금이어야 되죠. 얼마 전에 메이플자이에서도 그래갖고 지금 전세금이 많이 하락했었지 않습니까? 메이플자이 입주장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죠. 그리고 추가로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게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입주 계획 신고도 해야 되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이제 포함되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세제 부분에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세금 뭐 70% 80%씩 내야 되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가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거의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보유 2년 플러스 실거주 2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 그럼 전세 물건들이 더 사라지겠죠? 이재명 정권의 규제 시즌2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26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겠다. 스타트라고 6월 30일 날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시즌2 규제의 서마 오픈 행사가 어저께 있었던 거죠. 오늘 7월 1일부터 이제 하반기는 엄청난 규제 폭탄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발표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규제는 앞으로 무조건 3중 규제가 스트레이트로 나간다. 뭐 하나하나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하나, 투기 과열지구 하나, 조정 대상 지역 하나, 이렇게 예전에는 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따로 했는데, 이제는 이 세 개가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제 시작이죠. 규제 2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계속 말해왔듯이 강력한 수요 억제를 할 거다. 공급은 단시간에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에 공급을 해버리면 지방은 죽는다. 이렇게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으로,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를 할 거다. 공급은 당장 할 수 없다.
이제 서민들의 고통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11호 대책은 임시조치다. 토지는 길게 갖고 갈 수가 없다. 갑자기 산불이 나서 그냥 물을 뿌린 거다. 그냥 이게 길게 갖고 갈 수는 없죠. 어떻게 국민들이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규제를 가할 수가 있겠냐. 재산권 침해다. 그러니까 단기간 급등을 잠시 억누르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이랬는데요. 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임시 방편은커녕 지금 네, 앞으로 4년 내내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핀셋 규제로 오른 곳만 찍었는데 나머지 비규제 지역이 안 오를까요? 풍선 효과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남양주 다산, 별내, 그리고 화성의 병점, 안양, 만안, 군포, 고양시, 덕양구 같이 규제 지역 바로 옆에서 지금 규제 지역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니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도 그 트리플 강세로 동시 폭등하고 있는 이 규제 지역 바로 옆에 비규제 지역 70% 대출이 나오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곳이 안 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풍선 효과가 결국엔 발생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올 초에 발생했을 때 잡을 수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규제를 안 한 거죠. 6.3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리고 12월 30일까지 뭐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물건을 팔 수 있게 한다 이런 유화 조치까지 했죠. 아니 그냥 토호제를 풀면은 그냥 되는 거였는데 토호제가 좀 이게 그 전세 물건을 없애고 거래를 마비시키는 주범이죠. 벌써부터 화성 동탄 바로 옆에 있는 화성시 병점구 쪽으로 수요가 몰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권성구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안양 만안구 군포 쪽도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가 가능권이니까 남편은 화성으로 동탄 쪽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와이프는 서울로 출퇴근하면 아무래도 서울하고 화성 동탄 사이 쪽에 구하는데 안양 만안구하고 군포 쪽도 해당이 되죠. 구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별내라든가 다산 이렇게 두 군데가 특히 많이 오를 거로 보고 추가적으로는 구리랑 가까운 남양주 덕소 쪽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 저 안쪽보다는 서울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덕양구 쪽, 덕양구 이쪽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풍선 효과가 곧 몇 달 안에 진행될 걸로 봅니다. 얼마 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한 3기 신도시가 지금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채도 입주를 안 했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걸로는 원래는 25년도 작년부터 입주를 했었어야 되네. 올해 26년인데 8년이 지났는데 단 한 채도 입주를 안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딜레이 되는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빨라야 29년도, 30년도.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최소 3년에서 4년간은 지금 이제 지옥장이 펼쳐진다. 헬게이트가 오픈됐습니다, 여러분들. 공급은 없고 지금 수요는 그냥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더 쥐어짜고 더 쥐어짜서 서민들을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6일 만에 정부에선 공급 발표가 아니라 규제 대책을 강력하게 발표를 했죠. 닥치고 규제, 이번 정부의 슬로건입니다. 닥치고 규제. 대출 규제서부터 시작해서 거래 규제, 토제 이게 가장 심각하죠. 그리고 세금 규제로 이제 세금 규제 하겠다죠. 7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고가 금액을 정해 놓겠죠. 그래서 그 금액 이상 뭐 20억, 30억, 뭐 15억 이상 이렇게 정해 놓겠죠. 그 금액 이상인 사람들은 보유세를 더 많이 매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야기하고 있죠. 거주 부분, 그죠?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 비거주 1주택자라든가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렇게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주냐 그러면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면서 싹 다 거주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던 공제를 없애겠죠. 거기다가 전세 대출도 이게 또 나쁜 놈들이다. 전세 대출이 얘가 집값을 올리는 놈이다. 이러면서 전세 대출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전세 대출 받고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를 넘어서 전세 세입자도 이제 네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러면서 무주택자도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뭐 일견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비거주 1주택자를 넘어서 전세 세입자들까지 옥죄는 그래서 전세를 다 사라지게 해서 이제 전세가 시중에 종말을 고하고 이제 고액 월세로 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집값 안정일까요? 제 생각에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이제 거래를 막자. 어차피 공급이 없어서 집값은 폭등하고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많으니 거래를 막아서 우선 그냥 모두 다 올스톱을 시키자가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6, 30 추가 규제 5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닥치고 규제 시즌2 규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의 빨리 감기 버전인데 1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한 3년치를 앞에 다 빨리 감기를 해버렸어. 이번 6, 30 추가 규제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풍선 효과가 있는데요. 역풍선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송파 중급지 한 22억 하는 동네가 있어요. 많죠, 송파구에.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동탄하고 가격이 우리가 같지? 그리고 매수자들도 아니 그러면 어차피 22억이면 규제도 똑같아. 아니 이 대출이 많이 되고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으니까 동탄을 그전에는 샀지만 아니 이제는 규제도 똑같은데? 아니 그럼 송파를 사지. 그러면서 상급지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규제를 하겠죠. 다른 창조적인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또 규제를 하게 되고 풍선 효과와 역풍선 효과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가할 거란 말이죠. 그럼 또 그 옆으로 또 풍선 효과로 또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 또 그 옆으로 또 풍선 효과가 하고 그럼 다시 그 지역을 또 규제 지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토지 자체가 실거주 강하니까 그럼 전세가 없어지죠. 지금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고액 월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에 국평 기준으로 월세 400만 원, 원룸 100만 원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처럼 가는 거죠. 올해 2026년도는 고액 월세의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월세 거래 비중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봤을 때 42.8%에서 지금 2년 만에 51%로 약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51%라는 얘기는 나머지 뭐 49%가 뭐 이제 반전세도 있을 수 있고 전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월세가 51%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조차 월세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비아파트 볼까요? 비아파트 상황은 더 심각하죠.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4년도 2년 전에는 69% 그러니까 70%가 월세였단 말이죠. 다가구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70%가 월세였어요. 거의 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9%까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 사기가 이쪽에서 비아파트 쪽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79%, 약 10%.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데는 전세가 없어요. 있어도 안 들어가고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월세화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조차도 거의 다 월세로 바뀌어버렸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중순에 한다는 부동산 토론회 밤샘 토론회를 한다죠. 뭐 전 국민들 다 모아놓고 전문가들, 맘카페 실수요자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브로 하겠죠. 라이브로 하면서 그래서 질문 나오면 세금 규제가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 고가 주택자들한테 세금 규제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정의로운 척도 하겠죠. 7월 중순 대국민 토론회장은 세금 규제와 증세 설명회 장이고 고가 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조리돌림 하는 장이다. 그래서 7월 말 세제 개편은 원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나갈 거고 7월 중순에 대국민 토론회장은 그냥 나 여러분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냥 명분의 장일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성과급, 상여급 이런 연봉들 지금 오르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도 지금 2,000대에서 1년 만에 지금 9,000대까지 갔다가 이제 8,000대로 밀렸지 않습니까? 9,000 막 이게 넘고 만 간다 막 그러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선거 끝나니까 바로 밀리죠. 제가 그랬죠. 선거 끝나면 바로 밀릴 거라고. 밀려 내려오는데 그럼 아이고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라도 빼서 안전자산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넣었던 돈 몇 억 꺼내갖고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이고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도 주식으로 돈 몇 억 벌어갖고 거기서 갈아타기 돈 얹어갖고 좋은 데로 갈아탄단 말이죠. 그래서 시중에 주식 자금서부터 시작해서 성과급서부터 시작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유동성장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돈들의 70%가 이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현물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죠. 이번 정권의 특징,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 뒤집어 놓고 있다. 그 투자하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수익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모두 다 통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부가 내가 손으로 쥐고 흔들겠다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들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1월 12월 하반기에 대출이 보통 막히는데 정리를 하느라고요 한 해. 근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추석 전후로 대출 거의 중단될 거 은행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의 대출 주담대 대출 중단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1주택자들은 빨리 매도부터 하고 지금 매도 잘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들은 매도 잘 되니까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지금 빨리 갈아타셔라. 그리고 잔금 일자 빨리 해서 지금 대출 빨리 자필 서명하고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주택자들 은요 다 파시고 실거주 한 채로 가시는 게 이번 장에서는 정석인 것 같고요. 앞으로 4년 남은 것 같지만 다음 정권 또 5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9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번 장은 쉬어가는 장이다 생각하고 이제 실거주 한 주택으로 다 갈아타셔라. 똘똘한 한 채로 가셔야겠죠. 신혼부부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합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지역으로 좋은 물건으로 입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대출 풀 6억으로 10억 이하짜리 좋은 입지의 물건을 잡는 게 지금 선점하는 게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이번 장에 안 하면은 벼락거지 시즌 2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강력한 규제로 얼어붙겠지만 그리고 7월 달에 또 세제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합장일 때 발 빠른 분들은 약간 눈치 보고 7월 말에 지금 세제 개편 나오는 거 보고 움직여야지 하는 이런 약간 어수선한 장에 미리 선점하고 치고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좋은 입지에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소쿨의 구축 명품 아파트 내 집 마련. 두 번째 책 소쿨의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 이 책 읽고 서울에 인강남에 인서울에 내 집 마련들 많이 하셨죠? 그때 소문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0년 전에 또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책을 읽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꼬마 아파트서부터 시작해서 소형 대형, 인서울, 인강남까지요. 테크트리 잘 타신 분들은 적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억 넘게 벌으셨죠. 아직 안 늦으셨습니다. 이번에도 3억대, 6억대, 9억대 아파트들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이론적인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부분은 1, 2권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번 3권에서는 그래서 어디를 사?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를 사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드렸어요.
어떻게 실전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선별해야 되는지를 중점을 둬서 해놨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갈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 말씀드렸던 3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6억대 아파트는 1억 5천 2억 정도 있으면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구축 명품 아파트 신축은 비싸니까 구축 입지 좋은 데를 사자. 그럼 어디를 사야 되냐? 그래서 막연한 내 집 마련 초보분들이 읽기에 아주 적합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자세한 펀딩 내용은 아래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럼 올해는 꼭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